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또는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집저테크 김경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민욱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I miss you, miss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그래서 오늘은 어떤 촬영인가요? 네, 2021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네. 이것도 연초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제 나이 같은 것들요? 내 앞에서 나이를 논하지 말라. 부동산 시장 전망하고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하니까 저 오늘 뭔가 필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작년 한 해 20년에 어떤 부동산 변화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어땠죠?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정부의 규제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고요. 또 부동산 시장 가격도 마구마구 상승을 했죠.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웠던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서울의 주택 가격들은 중저가 위주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에 네. 지방 소재 주택들은 고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 서울 고가 주택에 대한 우선 가격 부담이나 또 대출 규제, 네,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인해서 단순한 투자 수요보다는 실입주 위주의 중저가 주택 수요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죠. 거래량은 감소했어요. 아니 상승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기 수요나 이 자본 이탈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네. 정부 규제에 맞춰서 거래할 수 있는 이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감소를 했고요. 매도가가 곧 실거래가로 반영이 되다 보니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영끌이요? 네, 막 끌어왔죠, 저희가. 저희도 구독자 끌어오고 싶네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40, 50대가 집을 사는 게 아니고 20, 30대가 영끌을 해서 패닉바잉을 많이 했었죠. 그쵸. 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는 20년도에는 단순한 투자 목적보다는 네. 실수요자를 목적으로 하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거래가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네. 시장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현재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네. 시중에 유동하고 있는 대기성 자금인 부동자금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어요. 얼마 정도요? 지난 1월 기준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300조요? 아니 그럼 이 금액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자, 첫 번째는 이런 부동성 자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유입될 가능성들이 높고요. 네. 자, 두 번째는 토지 보상금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나 네. GTX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 역시 무려 50조 원이나 올해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이렇게 유동성이 넘치는데 네. 이게 토지 보상금까지 유입이 되면 구매 능력과 네. 구매 의사가 있는 이 유효수요 대기자들이 대거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 의사만 있으면 안 되나요? 구매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은 이제 역대 초저금리 기조인데요. 네.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었어요. 현재 0.5%포인트까지 낮춰졌는데요. 자, 네 번째는요. 여전히 주택 공급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니 어차피 집 살 돈이 없어서 주택 물량이 많더라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자, 올해 2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한 27만여 가구가 입주 예정에 있고요. 네. 작년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했어요. 전국적으로 한 24% 감소를 했고요. 네. 특히 서울 쪽이 심각한데요. 무려 48.5%나 감소를 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감소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25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 이러다가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해지겠어요, 대책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한 상태고요. 이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공급 대책을 세워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공공 직접 시행, 그러니까 즉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25년도까지 서울에 32만 호, 경기 인천에 29만 호, 그리고 전국 지방 광역시에 한 22만 호 정도 해서 전체 약 한 83만 호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부지를 확보해서 심리 불안을 좀 해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와, 정말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네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또 봤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건설사에서 또 2만여 가구를 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지먹대 하면서 힐스테이트를 자주 방문해서 그런지 아주 눈에 쏙 하고 들어왔던 기사인데 올해 분양 일정이 진짜 빼곡하게 나와 있네요. 제가 여기 분양되는 곳 모두 다 한 번씩 가볼 테니까 모두 기다려주세요. 경환님 여기 이지봇대 아닌데요? 아, 맞다. 자, 경환님 그 21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소장님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하고요. 네.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승 요인을 보면 신규 입주 물량이 아까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입주 물량이 감소했고요. 임차인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실입주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감소하다 보니까 입주 가능 매물들이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작년 연말까지요. 전세 물량 시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쵸.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폭등을 했고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네. 매매 가격과의 그 갭폭이 작아지면서 그쵸. 갭 투자자들이 시장 진입이 좀 수월해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와의 유동성, 아까 말씀드린 부동자금이 네. 이 누적되다 보면 이 포텐셜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저희 채널도 영상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더 포텐셜이 있겠죠? 네, 왕 포텐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낮고요. 네. 현재 기준금리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토지보상금 있죠. 공시가격 현실화로 계속 공시가격도 오르고 있고 토지보상금 50조 원이 시장이 풀린다면 부동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이 또 하락할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정부의 그 다양한 정책들이 거래 감소 결과는 이끌어냈습니다. 냈고요. 우선 자금 출처를 강화하면서 그쵸. 이 불투명한 자금들의 시장 유입을 차단했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강력한 세제 조치들 있죠. 그쵸. 예, 취득, 보유, 양도까지 전방위에 네. 걸쳐서 이 다주택자들의 거래 속도를 굉장히 현격히 낮췄어요. 아니, 소장님, 제가 싹 하고 공부하면서 봤는데 네. 올해 또 세제 관련 조치들이 바뀌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21년 1월 1일부터 또 많은 세제 관련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네. 우선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비과세 대상자 중 9억 초과물에 대해서는 연 8%씩 10년간 최대 80%까지 할인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실거주 2년 이상 하신 분들이 한해서 거주기간 4% 연, 보유기간 연 4%씩 각각 40%씩 해서 10년이 돼야 이제 8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유기간 재계산에 따른 1주택 그 비과세요건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 부분은 기재부 유권 해석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또 주택수에 포함되게 그렇죠. 되죠. 네, 맞습니다. 6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소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나갔고요. 네, 종부세 부과 기준일입니다. 종부세 세율이 많이 상향되었죠. 네. 상향됐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인데요. 2주택자는 기존 10%에서 20%, 3주택자 이상 분들은 기존 20%에서 30%포인트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항상 이슈인 네. 거시경제의 침체 부분이 하락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글로벌 경기 체력도 많이 저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네. 부동산이 상승하는 요인에는 크게 이제 풍부한 유동성 대기 자금하고 네.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거 그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락 요인을 보면은 네. 거시경제 침체나 정부의 강력한 이 규제 정책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공부를 개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요. 네, 오늘 2020년도 부동산 상황 그리고 2021년도 부동산 상황 및 시장의 전망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고 힘들었죠. 그렇지만 내 집 마련 TV만 보시면요.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들을 쏙쏙쏙 이해하기 쉽게 보셨을 것 같아요. 자, 2021년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한 올 한 올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네.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요 니트 옷처럼 한 올 한 올 아주 콕콕콕 집어서 아주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꾹